미토콘드리아가 활발히 가동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로 이루어진 각종 효소들이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우리가 섭취하는 열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것이다. 만약 비타민과 미네랄의 섭취가 부족해지면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의 활동이 줄고 에너지로 채 바뀌지 못한 열량은 그대로 몸에 축적된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죠. 하지만 비타민과 미네랄은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가 아니라 이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가 제대로 대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과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로부터 음식을 통해서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수 영양소라고 하고 이 필수 영양소가 결핍이 되면 우리 몸의 여러 가지 화학 공장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대사 이상이나 기능의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겁니다. 젊은 분들 못지않게 비만으로 고민하는 분들, 바로 중년 여성들일 겁니다. 특히 폐경즈음에서 갑자기 뱃살이 쪘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얼마 전 폐경학회에서 발표한 폐경 여성 식사 10계명에 이런 부분이 눈에 띕니다. 권장량의 150%에 이르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하라. 중년 여성들의 경우 권장량보다 훨씬 더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올해 48살의 최영미 씨. 보험회사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최영미 씨는 사무실에서 틈날 때마다 스트레칭을 한다. 뱃살이 조금씩 늘어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다이어트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진짜 힘들게 안 빠져요. 전에는 제가 살이 좀 쪘다 이렇게 마음 먹고 뭐 이틀, 3일 뭔가 식습관 조절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이렇게 느끼거든요. 근데 지금은 짜증나요, 솔직히. 안 돼요. 최영미 씨가 뱃살 때문에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 5월. 생리가 끊어진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사실은 음식에 대하면 전에는 음식만 조절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음식 갖고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먹어서 그리고 약간 이제 그 생리 같은 걸 안 하면서 어떤 이것 때문에 그러나 이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생리가 끊어지면서 조금씩 체중이 늘기 시작했다는 최영미 씨. 비만도를 알아보기 위해 체성분 검사와 복부 CT를 촬영했다. 검사 결과 아직 전체적으로 비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복부 비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원인 분석을 위해 호르몬 검사를 함께 실시했다. 과연 검사 결과는 어떨까?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수치가 최저치인 13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폐경으로 완전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원래 골반 초음파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성의학 검사를 통해서 그 폐경임을 확실히 진단할 수 있는데 일단 호르몬 변화만으로 보면은 최영미님 같은 경우에는 폐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성 호르몬은 이제 최저치의 수치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여포 자극 호르몬이 지금 정상에 비해서 이제 2배 이상 증가되어 있고 이것은 이제 폐경기 때 보일 수 있는 전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폐경에 따른 여성 호르몬 감소와 복부의 지방 증가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에스트로겐은 둔부나 대퇴부에서는 지방을 축적시키고 복부에서는 이제 지방을 이제 분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촉진해주기 때문에 폐경 후에는 이런 효과가 없어져서 대퇴부라든지 둔부의 지방은 오히려 좀 감소를 하고요. 복부 쪽 비만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폐경 전 건강한 여성의 경우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활발히 분비된다. 이 에스트로겐은 특히 피하 지방으로 이루어진 엉덩이와 대퇴부 쪽에 지방 합성을 늘려 이 부위에 주로 살이 찐다. 그런데 폐경이 되면서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하면 내장 지방으로 이루어진 복부와 피하 지방으로 이루어진 엉덩이와 대퇴부의 지방 합성 차이가 줄어들면서 뱃살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생리가 끊어지면서 뱃살이 찌기 시작했다는 최영미 씨. 그녀는 체중을 줄이기 위해 출근길에 먹는 사과 몇 쪽으로 아침 식사를 대신한다. 그리고 점심도 식당에서 사 먹는 대신 직접 준비한 도시락을 먹는다. 비타민과 미네랄을 많이 섭취하기 위해 잡곡밥과 채소 위주의 반찬으로 바꿨다. 왜 계속 살찌지? 원인이 뭘까요? 그러니까는 저도 잘 모르죠. 왜 살찌는지. 남들보다 억울한 것 같아요. 그냥 살찌는 건 단순하게 제 생각했을 때는 똑같이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나이살이라 그러지만 날씬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억울한 것 같은 그런 감이 있어요. 과연 최영미 씨의 식단은 다이어트에 얼마나 효과적일까? 비타민과 미네랄은 충분한 것일까? 대학교 영양분석팀에 의뢰해 최영미 씨의 식단을 분석해 보았다. 그런데 분석 결과는 의외였다.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 모두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일일 권장량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무엇일까? 음식을 골고루 드신다고는 생각하지만 실제로 필수 아미노산이나 혹은 필수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 등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식사를 하셨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 조리법을 보시면 주로 물에 데치거나 혹은 열로 가열을 해서 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모두 다 파괴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네랄인 경우에도 우리가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미네랄은 채소 안에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양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권장량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은 굉장히 소량이지만 이제 몸의 신진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없으면은 신체 기능에 아주 중대한 위해를 끼치게 되는데요. 저희가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하면 그게 100% 흡수되는 게 아니고 실제 흡수량은 한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폐경 여성분들은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그로 인해 흡수율이 더 저하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면 더 많이 먹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는 요즘 생산되는 채소나 과일의 경우 옛날에 생산되던 것들에 비해 비타민과 미네랄 함량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미국 농림부 분석에 의하면 토마토의 경우 5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비타민 A와 칼슘 함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시금치의 경우에도 비타민 C 등의 함유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비타민 미네랄들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이 가공, 인스턴트, 정제 이러한 식품들을 주로 섭취하게 되니까 이러한 필수 영양소들이 많이 결핍된 음식들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먹고 있는 과일과 채소도 우리 선조들이 섭취했던 그런 과일과 채소에 비해서 비타민과 미네랄 함량이 뭐 많게는 50% 이하로 함량이 훨씬 적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얻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먹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섭취해야 되는데 실제로 바쁜 현대인들이 그렇게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얻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까? 일본 치바현. 작업에 여념이 없는 아카보시 씨. 그녀는 일본에서 제법 잘 알려진 만화가이자 수필가다. 그런데 그녀는 얼마 전 독특한 제목의 책을 출간해서 화제가 됐다. 미네랄 두유 다이어트. 자신의 다이어트 성공 경험을 살려 저술한 건강 만화책이다. 올해 나이 51살인 아카보시 씨. 그녀는 47kg의 날씬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그녀도 한때 몸무게 때문에 고민을 한 적이 있었다. 자궁암 수술 이후 체중이 8kg 이상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1997년에 자궁암 수술을 했는데요. 그때 자궁과 난소를 모두 적출했어요. 그 이후로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더니 계속 살이 찌기 시작했거든요. 중년 비만이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살이 찌더라고요. 이후 그녀는